원피스 1154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엘바프에 닥친 재해입니다. 빅맘이 거인족 마을을 반파시킨 해에 공교롭게 엘바프에는 보기 드문 재해가 이어졌습니다. 화재, 폭풍, 한파가 농작물을 좀먹으며 엘바프의 기근이 이어졌다고 하죠. 로키의 엄마 에스트리다는 이 기근이 로키가 태어나며 받은 저주라고 했고, 기근이 계속되자 온 나라가 혼돈에 휩싸이며 이 저주를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당연히 저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엘바프의 화재, 폭풍, 한파 등 이상기후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즉, 비정상적인 기상현상이 확실히 있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는 고대병기와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고대병기 우라노스로 인해 전 세계에 지진이 발생하며 해수면이 1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지각 변동은 단순히 지진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광범위한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63년 전 빅맘의 엘바프 반파 당시, 로키가 탄생할 당시 누군가 고대병기를 사용하며 이 여파로 근처에 있던 엘바프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로키 눈의 비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엘바프의 사람들은 기근이 심해지며 엘바프의 기근이 저주의 눈을 가진 로키의 탄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로키의 눈을 가리고 헤럴드에게는 로키 눈에 병이 들어 눈을 가려놨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헤럴드는 로키의 뱀같은 눈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로키의 눈이 붉은 뱀, 레드라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다쌤이 의도적으로 헤럴드가 로키의 눈을 보지 못하는 장면을 만든 건 로키의 눈이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떡밥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의 과거입니다. 로키를 저주하던 친어머니가 죽었지만 아버지 헤럴드의 부재 속에서 로키는 외삼촌에게도 학대받으며 계속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로키가 사랑받는 존재들을 저주하고 마을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원인이 되었죠. 하이루진을 괴롭힌 이유 또한 그가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로키는 타인을 상처 입히며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로키는 죽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실패했고 자신은 죽지도 못하는 존재라며 절망했죠.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로키의 슬픈 과거는 오히려 그가 동료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루피가 치유해주며 동료가 되는 건 원피스의 클리셰 그 자체라 볼 수 있죠. 분명한 건 로키에게는 이 말고도 이미 동료 떡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로키가 자살하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카이도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카이도 역시 죽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강한 신체 덕에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카이도 헤럴드 떡밥입니다. 해외에서는 카이도가 헤럴드의 아들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카이도의 기술 항삼세인 나락, 세계의 세계 정복자 라그나로크는 엘바프의 특징인 세계의 세계, 북유럽 신화 모티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다스는 또 카이도와 엘바프 로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떡밥이 카이도가 정말 헤럴드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건지, 아니면 카이도가 단지 고대 거인족의 피를 이은 거라는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다스는 이번 원피스 113권 SBS를 통해 거인족과 소인족의 혼혈, 지신도족이라든지 혼혈을 통한 새로운 종족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재 카이도가 고대 거인족과는 비슷한 외형이지만 거인족보다는 조금 작은 걸로 보아 카이도는 고대 거인족과 인간의 혼혈로 태어난 오니족,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56년 전 야를과 헤럴드의 대화입니다. 헤럴드는 야를에게 자신이 레벨리에 있었고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은 1154화 마지막에 나온 지백의 해군 대장을 죽인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해군 대장을 죽인 건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록스디 지백이 얼마나 과격하고 강력한 인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세계 정부의 핵심 행사장에서 최고 전력인 해군 대장을 살해했다는 것은 그의 막대한 영향력과 두려움 없는 성격을 보여주었죠.
또한 해군에게 이는 매우 치욕적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센고쿠는 지백이 세계정부 테러 그리고 세계왕이 되려 했다고 했는데, 레벨리에서의 해군대장 살해 사건은 세계정부 자체를 전복시키려 했던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는 야망을 실행에 옮긴 첫 번째이자 매우 공격적인 시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죠. 또한 지백이 해군대장을 죽였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지백은 적어도 해군대장을 넘어선 강자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갈레라 대망치 전투단을 이야기하는 야렐입니다. 하랄드는 이 거인전서이자 조선공인 망치를 든 전사들이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야렐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한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정부가 이들을 붙잡았다고 한 걸로 보아 이들이 숨겨진 세계정부의 적이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들은 공백의 백년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들은 갈레라라고 불리우는데, 원피스 세계의 워터7에 있는 조선회사 갈레라 컴퍼니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갈레라가 막강한 거인 조선공 집단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워터7 조선의 기술의 뿌리, 즉 갈레라 컴퍼니는 고대 거인족의 조선 기술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갈레라는 아직 떡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헤럴드를 만나러 온 지백입니다. 1145화 로키의 회상 당시 지백이 엘바프에 온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이번 1154화의 시점과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48년 전 지백은 왜 헤럴드를 만나러 왔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1145화 분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록스가 엘베포에 온 이유가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록스의 적단이 조이보이처럼 자유와 평등을 꿈꿨다는 점, 록스 도체 상징인 니카와 비슷하다는 점, 록스의 적단이 세계의 금기에 접촉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록스는 고무고무 열매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즉, 록스가 엘바프의 헤럴드를 만나려 한 이유는 엘바프 왕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무고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백은 고무고무 능력자였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1154화로 보아 지백은 고무고무 열매 능력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백이 1152화에서 엘바프에 등장할 당시 산이 동강난 연출이 나왔습니다. 지백이 검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는 버기의 동강동강 열매처럼 물체를 분리하는 능력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지백이 로키에게 손가락 2개를 보여주며 2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수술수술 열매의 손가락 자세를 연상시킵니다. 즉, 산을 절단시킨 건 록스의 수술수술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록스의 능력이 동강동강 열매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티치의 아버지로 밝혀지는 지백입니다. 현재 티치의 엄마와 여동생들은 먼저 매거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티치의 아버지가 지백으로 밝혀졌죠. 더 나아가 세턴이 티치의 핏줄이 특별하다고 한 이유는 세계정보 금기에다가가 역사에서 사라진 지백의 핏줄인 걸 알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또한 티치가 록스의 옛 근거지 하치노스를 장악한 것도, 티치의 배 이름이 샤베로브 지백, 지백의 검이었던 것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였던 걸로 보이죠. 혹자들은 티치의 목표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피를 따라갔다는 게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는 혈연으로 이어지는 지백 티치와 의지로 이어지는 로저 루피로 루피와 티치가 다시 한번 대조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재밌는 건 로저는 자신의 검과 아들의 이름이 에이스로 같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는 자신의 배 이름을 샤베로브 지백, 지백의 검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에이스는 로저의 검, 티치는 지백의 검이었죠. 두 라이벌의 형태가 이렇게도 나오는 게 참 재밌네요. 다만 최근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지백이 티치뿐만 아니라 버기의 아빠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지백이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라면 지백 버기 부자설에 더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지백 버기설을 떠나 지백이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게가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이야기한 적이 있어 간략하게만 이야기해보자면, 루피가 임펠다운에서 에이스를 구출할 때 로다스는 조력자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버기의 동강동강 능력에 대한 설명은 유독 특이했습니다. 봉쿨에는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 크로코다일은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이라고 명확히 열매를 언급했지만, 버기는 단순히 동강동강 능력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이 점은 루피의 고무 능력이 사실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 중 하나였다는 반전과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버기 집의 부자 가설에 대해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25권의 표지는 미래의 상황을 암시하는 표지 떡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미래의 상황 가운데에서 염소가 종이를 씹고 있었다는 겁니다. 염소는 악마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며 일본에서 종이는 말장난으로 신을 상징합니다. 즉 악마가 신을 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 속 천룡이는 신이며 DL 쪽은 신의 천적 악마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염소는 DL 쪽을, 종이는 천룡인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루피 티치는 DL 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DL 쪽이 아닌 천룡인 피거랜드 가문입니다. 그런데 DL 쪽 티치 루피는 입을 열고 있으며 천룡인 샹크스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표지의 의미는 천룡인 샹크스를 제외한 3명은 신을 먹는 자 DL 쪽이라는 떡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버기도 티치, 루피처럼 DL 쪽이라는 거죠. 게다가 저는 티치의 어둠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대지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서 말한 버기의 열매가 루피의 니카처럼 신의 열매라는 떡밥과 종합해본다면 이 떡밥은 티치, 버기, 루피 모두 신의 열매를 먹었다는 떡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록스는 니카급 잠재력을 지닌 동강 열매 능력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시키 흰수염과 함께 등장하는 지백입니다. 아마 지백의 양 날개는 조로상디처럼 시키 흰수염인 걸로 추정됩니다. 생각해보면 시키와 흰수염은 양날개를 상징하는 단서들이 보입니다.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로 땅의 힘을 상징하고, 시키는 둥실둥실 열매로 하늘의 힘을 상징합니다. 즉 이들은 대조되죠. 또한 극장판에서도 본편에서도 시키와 흰수염은 조로상디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카프 센고쿠와 2대1로 맞다이 까던 시키를 양날개로 둔 지백, 얼마나 강한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